이번에는 국내 증시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다행히 뉴욕 증시는 중국의 부양책 기대와 기술주 강세 영향으로 상승했는데요.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영향 먼저 짚어보고 자세한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벽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소식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우려했던 대로 부결이 됐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부결이라는 부분은 거의 90% 예상을 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영국 의정사상 200표 이상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 나면서 이제 부결된 상황 처음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대한 부분은 물론 3월달에 브렉시트는 그대로 예정이 돼 있는 상태지만 그 안에 이제 플랜 B나 제시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영국 내에서 또 이제 그 유럽 연합이 어떤 잔류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 부결에 대한 이유가 바로 제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그 이유로 어떤 플랜 B를 만드는 과정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플랜 B를 제시하지 못할 상황에는 이제 노딜 브렉시트라는 그런 최악의 상태로 좀 가겠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영국의 GDP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분명히 좀 그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고, 이게 글로벌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크다 지적을 좀 방금 해주셨는데, 만약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현실화되면 파장이 좀 어떻게 이루어질지 말미에 아까 언급하신 부분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우선 증시 쪽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글로벌적으로 유럽 연합, 그러니까 영국이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국경 문제도 있을 테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영국의 GDP 쪽에서의 그 부분, 또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무슨 영국의 그런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영국을 비롯한 유로존과 또 미국과 우리나라 또 신흥국가들한테는 그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은 지금 유로존 내 경기 둔화가 지금 현재 그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작년에 이제 경제 지표로 봤을 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그 기름을 붓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업들한테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면서 기업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크게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입힐 수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라는 게 지금 대부분 의견이라고 볼 수 있어서, 우선은 지금 완만한 합의가 무조건 이제 선행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선을 미국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긴장감도 동시에 커지고 있는데, 오늘 JP모건, 웰스파고 등 주요 은행주를 비롯해 델타항공까지 실적을 내놨는데, 앞서 제2의 애플 쇼크가 나오지 않을까 현지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요? 네, 우선 시티그룹이 그 전에 먼저 발표를 했고요. 순이익은 양호했지만 이 매출은 부진하면서 나머지 은행주들한테도 지금 악영향을 계속 끼치는 상황이고, 투자 심리도 안 좋게 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제2애플 쇼크라고 좀 말씀을 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S&P 500 지수의 기업들의 작년 4분기 순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순이익치가 재작년 4분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0%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전까지, 그러니까 작년의 상반기 때는 16%까지 성장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0%까지도 10%를 예상하고, 어떻게 보면 한 자릿수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지금 의견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뉴욕 증시의 변동성이 어떤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나 이런 금리 이벤트가 완화되는 시점에서는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의한 부분이 몇 주 동안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변동성을 자극할 위험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 증시는 모처럼 훈풍이 어제 불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1.5% 넘게 오르며 2,100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을 좀 연출을 했는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코스피 상승세가 좀 계속 이어질까요? 지금 최근에 좀 반등세를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런 반등세가 이어져야 되는 게 필수적인 요소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이제 펀드멘탈과 수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은 좋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과도한 하락에 의한 저평가 매수 구간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들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기업들의 이제 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굉장히 좀 낮은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등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아직까지 의문은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뭐 코스피의 어떤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가 낮아지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이제 중형주들의 뭐 추정치는 그나마 좀 소폭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 코스피 뭐 지수보다도 이 코스닥 지수의 반등 랠리가 더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면서 뭐 기업들의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뭐 이제 대형주들 중심으로 실적 발표하고 있는데 대형주의 실적이 그나마 좀 예상치가 높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는 좋아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요 눈에 띄는 종목군들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연일 발령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끌었지 않습니까? 네. 미세먼지 관련 주식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고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이 부분도 좀 함께 짚어주세요. 네, 무슨 미세먼지 관련주들은 그전에도 항상 미세먼지가 심했을 때 주가가 오전에 반짝하고 오후에 사그라드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제 미세먼지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예. 뭐 대표적으로 뭐 공기청정기와 뭐 정수기 만드는 뭐 업체들이 굉장히 그 미세먼지 관련주로서 상승폭이 다른 업체들보다도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뭐 웰크론 그리고 위닉스 같은 뭐 클린사이언스 같은 공기청정기 그리고 제습기 그리고 마스크 관련 기업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석탄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LNG 한마디로 유틸리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 미세먼지 관련주로 좀 분류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LNG 발전에 대한 부분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형주라 볼 수 있겠는데 이 한국가스공사처럼 시가총액이 큰 종목도 미세먼지 관련주로 분리해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밖에 뭐 미세먼지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뭐 친환경 제품 쪽으로 좀 많이 그 시장에서 좀 관심을 모아가지고 있는데 이 친환경 제품의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되고 있으면서 그 남북 경협주가 다시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에 대한 투자는 늘 항상 이런 분석이 따릅니다.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남북 경협주들이 너도 나도 좀 많이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 남북 경협주를 분류할 때는 뭐 어제도 그 우리나라가 뭐 산림청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을 발표하면서 산림 관련주들이 남북 경협주로 분류되면서 많이 올라갔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그 북한과의 어떤 경제 협력이나 정치적인 상향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철도 관련 주로 어떤 경제 협력을 했는데 뭐 다른 남북 경협주도 뭐 농업, 비료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차별화를 둬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예. 지금 이제 남북 경협주로 한다면 대표적인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스타일로 볼 수 있겠는데 뭐 인프라, 뭐 자원, 의료,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큰 틀에서 이 종목들을 분류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실질적인 거 봤을 때는 작년 연말에 북한 지역 내에서도 이 철도 시설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벌이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철도 관련주가 가장 큰 어떤 핵심적인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철도 관련주를 우선순위 두면서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남북 경협주 중에서도 실적이 그나마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그 종목들을 분류하고 그리고 웬만해서는 대형주 위주로 해서 좀 시장을 좀 접근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초 증시 접근 전략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뭐 1월 효과 작년 연말 때는 없을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지만 대외 이벤트가 많이 소멸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수급적인 우호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4분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뭐 지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글로벌적인 부분 많이 죽어든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뭐 브렉시트에 대한 부결이 나왔지만
보면은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보인 걸 봤을 때는 이제 펀더멘탈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 역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기업 실적에 맞춰서 기업들을 중심으로 개별 종목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중소형주에 대한 실적이 좋아질 걸 말씀드렸는데 뭐 중소형 중에서도 뭐 통신 서비스나 그리고 이제 뭐 필수 소비재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관심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